복수 전공으로 인문학을 2개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어떡해? 약간 이런 리액션을 하세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거나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취업 안 된다고 비하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인문학이라는 게 쓸모없고 쓸데없이 현학적이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도움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발언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사실 인문학과에서는 발표 방식이 굳이 PPT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어떤 사유 같은 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종이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렇게 넘기면서 같이 읽으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제 어떤 다른 탁과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듣거나 할 때 왜 PPT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희 학과만의 고유한 그런 방식을 존중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많이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경영 경제를 나오거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인기 좋은 공대 이런 데를 나오면 이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이걸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인문학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우리 삶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얘네는 자기네 전문성이라고 생각할까라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인문학적 배움을 일종의 전문성으로 인정을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는 인문학계 쪽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인문학을 낮춰보는 것은 꼭 뭐 우리만의 상황은 아닌데, 근데 저는 그 한국 상황은 굉장히 좀 심하다고 봅니다. 저는 인문학 혐오 발언은 사실 인터넷 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철학과 학생들한테 뭐 문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개인적인 자존감에 조금 문제를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철학 연구, 철학과의 존폐, 철학을 전공한 학생의 취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저는 못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지나치게 강렬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 상할 수는 있어도 진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입학할 때부터 이제 인문계는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하도 귀에 박히게 듣고 이제 성장을 해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야망을 품고 싶어도 좀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계속 타협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어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싶어서 여기서 더 공부를 진척시키고 싶은 건데 마치 내 인생을 걸고서 무슨 학문의 구도자가 되어서 돈 버는 걸 전부 포기하고 내가 이걸 해야만 하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게 만드는데 좀 일조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난 97년이죠. IMF 경제위기 왔을 때 돈을 빌려준 외국 금융기관들이 뭘 요구했냐면 일자리의 뭔가 경직성을 타파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비정규직 현상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난 거죠. 20년 전부터. 인문사회계 졸업생들이 진출하는, 예를 들면 일반 행정과 연관되는 분야가 기술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비정규직이 이제 취업률이 잡히지 않으니까 격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인문대학에 대한 학생 지원율이 아주 대폭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또 인문대학의 학과를 없애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에서 거의 교수 채용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대학원에 학생들이 오질 않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 몇 명이 교수가 된다면 누가 대학원을 가겠습니까? 인문학 분야의 대학의 교육 역량 그리고 연구 역량이 붕괴될 지경에 와 있는 거죠. 대학 밖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지배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인문학 콘서트 이런 거 최근에 많이 열리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인문학이 항상 뭔가의 치료제, 힐링을 위한 인문학 이렇게만 나오는 게 저는 그것도 약간 좀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문학 뭐 석사 박사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되게 성과를 많이 내시는 분들의 책들은 정작 팔리지 않아요. 인문 고전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나친 환상만 커지고 실제로는 대중과 그 철학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포장지처럼 약간 예쁘게 포장이 돼서 정말 아삭아삭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그러니까
인문학 소스만 묻힌 다 씹어져 나오는 네. 걸 넘기기만 네. 하면 되는 네. 그런 느낌? 그런 책들은 되게 베스트셀러에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문학 열풍은 있으나 인문학은 없다. 그게 뭐 대중화되고 천박화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전 사실은 그 양이 많아져야 거기서 질적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믿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 기회가 제공되고 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읽었을 때 모르겠다. 아무튼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요인은 그냥 철학 개념어 자체에 난해한 지점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물리학 수식을 봤을 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맥스웰의 방정식을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들은 그것과 그런 문제와 번역이 이건 엉망이라서 못 읽는다. 이건 저는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9세기 이래로 서구 중심의 어떤 그 세계가 형성이 되면서 인문학도 그쪽이 중심이 되고 대중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학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번역도 하지 않고 그냥 원어로 막 써버리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심금에 와닿을 만한 그 느낌의 구조, 인식의 구조로 젊은이들한테 삶의 현장에서 의미 있는 단어로 개발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바가 많죠. 인문학계 내부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해요. 우리 역사적인 어떤 전통, 변화 이걸 생각하면 지금은 아마 어떤 그 문제를 인식하고 타개에 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조금 더 매끄럽고 정확한 현대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싶고 편집자들의 공동 작업자 수준으로 올려서 같이 작업을 하기만 하더라도 한국어 텍스트의 언어 장벽은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인간이 어떻게 소외되지 않고 혹은 기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은 인문학이 그런 그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 가치에 기반한 제도를 또 창출을 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서양 문명이 예를 들면 다른 문화권, 경제감과 다소 발전했다고 보이는 다른 동양이나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좀 안정적이고 좀 더 뭔가 나아 보이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경제만 발전하고 과학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이를테면 인문적 가치, 예를 들면 자유나 정의나 평등과 같은 어떤 가치도 아울러 숨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그 사람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인문학진흥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자를 적정 규모 확보하고 그것도 전임 교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대학으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분과 이를테면 독립된 연구실이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신분적 안정성 그 정도만 뭔가 이를테면 비교적 구축하게 되면 인문학은 아마 장기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철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여성 철학 과목이 듣고 싶어서였는데 제가 복수 전공을 딱 시작하니까 예산 삭감으로 이제 수업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회가 엄청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빠르게 뒤쫓아가야 하는 학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학교의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가 좀 많이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단 투자를 많이 해서 저희 인문학 전공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좀 상황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대학 내 인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학부생에게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대학원생에게 별다른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논문 지도를 꼼꼼하게 해줄 것을 권합니다. 대학 내에서 또 들어오는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걸 좀 정확하게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학 바깥에 있는 외부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부 인사들하고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컨소시엄 같은 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국가가 필요하면 필요한 순간,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인문학의 앞날이 아마 조금만 그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만 된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발전이나 지능의 어떤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